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TV 뉴스 김홍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전 대표입니다. 네. 자, 오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네. 10월 1일을 앞두고 오늘 너무 성남 통쾌합니다. 그래. 아니 그 성남 거기가 우리 이제 공군에서는 신천리 비행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 신천리. 예, 신천리 비행장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남공항으로 알고 있고. 성남공항. 예. 공식 1호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공식 명칭은 서울공항입니다. 야, 근데 아주 멋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장비 이름들이 좀 새로운 게 있던데. 뭐 SLBM 이런 건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는 뭐 SLM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냐,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이냐, 또는 수면에서 하는 잠수함 미사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까지 미사일을 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최장거리 미사일은 필요 없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거리 1000km면 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발사했을 때 신의주까지만 도달한다면 뭐 작전 반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중거리 미사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미사일의 수준이 세계 최고일 겁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이제 건군 75주년입니다. 10월 1일이 원래 국군의 날이죠. 그렇죠. 뭐 국군의 날 유래를 아십니까? 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됐느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군 출신입니다. 어제 멸콩TV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원래 우리나라 6.25는 6월 25일 발생이기 때문에 6.25입니다. 6월 25일 발생을 해서 낙동강 견선까지 밀려 내려온 게 9월 1일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9월 1일 그 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8월에 태풍이 많아요. 그 태풍이 내리치는 가운데에 다부동 전투가 일어났어요. 다부동. 아시잖아요. 외관에.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목숨을 건 피해 간의 전쟁이 거의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이어집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와 있는 목사 장로들 부탁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경각의 위기에 달렸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약 350명이 모여서 금식 철회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잖아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떠야 다부동 전투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기도되면 딱 하나입니다. 태풍을 멈춰 주십시오. 이야, 태풍을 멈춰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멈췄나요? 3일 만에 태풍이 멈춰서 대규모 폭격을 해서 다부동 전투가 물론 뭐 지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 아군 포병들은 싸웠지만 그 결정적인 힘은 미군 공군이 지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전선을 지켜낸 겁니다.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합니다. 이야.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승만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자료를 연구했겠습니까. 나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 아주 막 현실감이 막. 그래서 9월 10일경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동해안으로 침투하는 가짜 뉴스를 내요. 장사리라고 아시죠? 장사리. 장사리에 장사리로 이제 미군이 상륙 작전한다. 거짓을 퍼뜨려서 누구를 보냅니까? 학도병들. 학도병을 급히 모아서 자, 제군들이요. 우리가 비록 군번은 없고 군무는 없지만 우리가 적을 유인해서 포항 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포항 바로 위에 영대기 장사리입니다. 거기에 진군을 해서 남하하는 세력을 막고 그리고 가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짜 상륙작전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약 600여 명이 미군 LST에 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하고 폭풍이 왔다 그랬잖아요. 폭풍 때문에 물속에서 아이들이 30%가 죽어요. 한 180명이 죽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거기 막 그 총알바지로 간 거죠. 말 그대로 애들이 뭘 써서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얼마 전에 황선진 대령이 이 얘기를 막 하는데 부르 떨리는데 오늘 더 떨리네. 그래서 지금도 장사리에 가면
그 유적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에 LST 모형을 가지고 상륙정을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어디로 갑니까? 실제로는 원산을 또 간다고 공갈을 쳤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어디로 인천 상륙 작전이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방하다 보니까 허점을 찔린 거예요. 절대 인천으로 못 올 것이다. 왜? 관만의 차가 얼마나 심한데. 최대 9m에서 12m까지 오니까 내가 듣기로는 15m까지도 간다고 그러더라고. 슈퍼문일 때, 슈퍼문일 때. 그래서 절대 인천으로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로 왔잖아요. 그게 9월 초순입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전투를 했는데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되잖아요. 이야, 메가더 장군이 생각이 나네. 아, 그때 메가더 장군은 선글라스.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메가더 장군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의 기지로 서울을 9월 28일 수복하니까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서 전쟁을 멈춰라. 우리는 6.25 전쟁 이전까지 상황에서 끝내기를 원한다. 거기 트루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트리 한 거야. 트루하니까 이제 북진하지 마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를 막을 수 없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전에서 메가더를 만난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메가더한테 넘깁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국군 통수권자다. 그렇게 맡깁니다. 왜? 유엔군 연합군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날은 뭐냐면 국군 통수권을 뺏어오겠다. 만약에 연합군이 안 따라주면 우리가 혼자 가겠다. 그래서 정군에 국군 통수권자를 명령을 내립니다. 북진하라.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정말 어마무시한 날이에요. 야, 저 늙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내려서 이제 6.25가 생겨서 갑자기 무기를 주고 군사가 느니까 북진할 정신이지만 그러나 유엔군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북진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백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군의 날을 독립군 찬성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벌써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이 군사 프레이드를 못했어요. 거짓 평화, 가짜 평화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대통령이 단상해 보니까요. 이 모습 막 얼마나 늠름합니까? 그렇습니다. 장군감이야. 멋있어. 이런 모습들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보면서 힘을 단합하고 민족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국군 장병들 더더구나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군사 대국입니다. 거의 5위권에 들어요. 그뿐입니까? 방위 산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강국인데 이 강한 것이 힘이고 강한 자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이 논리를 없애버리고 거짓 평화, 거짓 쇼 이걸로 일관했던 이재명, 문재인 이 자들은 참 요번에 한동훈이가 서울구치소로 사형수들 모은 거 아세요? 야, 아니 겁 제대로 먹었겠는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일 수도 있다. 문재인을 사형시키는 판을 까는 거예요. 여적죄. 야, 적과 함께 노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이재명이 개딸들을 하고 처단이 되면 이제 세력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문재인을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 밝혀놓은 죄만 문재인은 사형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도 안 되지만 여적은 훨씬 더 큽니다. 적이지 뭐 아예 적과 함께 노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USB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의 휴장에게 조건 없이 USB를 넘겨주냐고 그 자료가 나왔잖아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줬다고 한수원 컴퓨터에서 그 파일이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파일이라고 들켰잖아요. 그래서 빼박입니다. 이제 순서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더 멋진 거는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도 우산도 안 쓰고 우산도 받쳐주는 자도 없이 비 맞고 사열식을 했습니다. 비 맞고.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 학도 호국단 하면서 사회를 했잖아요. 예. 그 준비하는데 한 달씩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교장 선생님을 사단장으로 여기고 네. 딱 걸어가면서 예. 연습하고 그 애국심이 생기지. 그렇게 해야지. 딱 하면서 할 때 예. 그때 뭔가 모르게 붉은 피가 남자의 가슴속에 떠오르는데 네. 군인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서 말이 군가가 있는 겁니다. 군가가. 맞습니다. 예.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위하여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숨 바친다. 군인들은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네. 참관해 주는 자가 있고 명령 내리는 자가 있고 통수권자가 있으면 거기에 충성을 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국민들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10년 동안. 저는 그 대전 현충원에 지난번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멸공의 횃불을 불렀거든요. 아 근데 다 노인들이잖아. 근데 멸공의 횃불을 부르니까 다 청년같이 보여. 이게 군가가 이렇게 중요한 얼마나 겁니다. 나라가 예. 썩어 빠졌느냐면 예. 우리나라는 군사 프레이드를 안 하는데 네. 올해 들어서 북한은 3번 했어요. 엄청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걸 생중계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예. 그게 말합니까 그게. 그것이 KBS, MBC, YTN입니다. 그러니까 MBC를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빨리 가셨어. 빨리 합시다. 예, 빨리 합시다. 빨리. 예.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자, 갑자기 예. 아침에 전화가 왔어. 네. 그 김규리 원장을 만나고 있는데 예. 동생아 예 테레비 보냐? 아니 밖에 있는데요. 빨리 봐봐 지금 서울공항에서 군사 프레이드 왜 안 보냐? 야, 그렇구나. 82살 된 우리 누님이 예. 그렇게 전화가 와서 야.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예. 그 빨리 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군 75주년 네. 국군의 날 행사를 10년 성남에서 했다는 소식을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성남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군사 프레이드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전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